그래서 낮잠 같이 엄청 피곤할 때 낮잠 같은 거 한 15분, 10분, 15분 자잖아요? 와, 바로 회복됨. 나 이제 늙어서, 응? 나는 10분, 15분 자는 걸로 회복이 안 돼. 나는 이제 점점점 이제 연강 3주차야. 점점점 몸이 고장이 나고 있잖아. 저 이제 연강을 차고 3주차잖아요? 한 4kg 쪘어요, 지금. 도저히. 이게 몸이 힘드니까 뭐 밥을 적게 먹고 뭐 운동을 이 중요하지가 그냥 무조건 먹은 대로 다치더라. 나 돌아버리겠다 진짜. 연강하기 전에 내가 한참 체력 관리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막 헬스 다닐 때는 한 3일 정도 덮어놓고 내가 막 폭식해도 살이 안 쪄. 안 찌는데 야, 이 연강하고 나서 이제 3주차 되잖아. 먹는 족족 다 찝니다. 이게 세상에. 224페이지에 합성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234쪽에 역함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기본 문제 여러분들이 연습 몇 개 풀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원 나갈 거 이후에 한 5시 반쯤 되면 나가겠구만. 오케이. 224쪽 합성 함수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내가 설명할 때 보통 뭐로 설명하냐? 저번에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내가 합성 함수를 설명할 때 요놈을 가지고 설명했던 거 기억을 할 거예요. X집합은 내가 이제 뭐 받은 점수라고 치죠. 시험 봐서 받은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교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서울대 90점이다 그러면은 뭐 고려대 80점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성균관대 내가 받은 점수와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연결 지어주는 즉 X와 Y 집합을 연결 지어주는 이 1년의 계산 과정을 함수 fx라고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대학교를 토대로 뭐 취업까지 그냥 간다고 간단하게 치자 이거야. 취업을 했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뭐 서울대 나와서요 제가 여기 뭐 구글에 입사를 했어요 라고 쓸 건데 구글 입사를 했어요 라고 할 건데 아니지 요즘에는 이거지 하이닉스지. 그 뉴스 봤어 너네? 오늘자 뉴스인데? 하이닉스 뉴스 봤어? 여기 직원 한 명이 출장 갔는데 오늘 뉴스예요. 출장 갔는데 가서 할 게 이제 없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이 서울 지점에서 예를 들면 서울 지점에서 저기 이제 뭐 하남 지점으로 출장을 간 거죠. 가서 출근 카드 찍 찍고 1분 뒤에 퇴근 카드 띡 찍고 집에 간 거야. 출장 가서 할 게 없으니까. 걸렸대. 그래서 잘렸다는 거야. 근데 뉴스 막바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이 그 이제 퇴사 당했어. 퇴사를 당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없게 된 월급이 얼마인지가 적혀 있는데 얼마인지 아냐? 연봉이? 1년 연봉이? 성과급 플러스 월급까지 포함하여 대략 연봉 얼마어치로 환산돼서 이제 나왔냐? 9억 8천만 원이래요. 1년에요. 1년에. 야, 말이 되냐? 요즘엔 여기인 것 같아. 삼성보다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말 다 했죠. 옛날에는 삼성이랑 삼성전자, 삼성물산, 현대자동차 얘네가 이제 월급 진짜 많이 준다고 얘네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슬슬 얘네가 뜨더니 갑자기 이제 급부상해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갔어. 야, 9억 8천이 말이 됩니까? 1년 일하고 아파트 한 채 사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카 1년에 2대씩 살 수 있어요. 포르쉐급이면은 1년에 한 5대 산다, 거의. 5 넘게 사지. 싼 거는 1억 원도 안 하는데, 포르쉐. 자, 아무튼, 하이닉스, 서울대 나오면 가더라. 고려대를 나왔어. 그러면 뭐 좋은 데 가야지. 그래도 어디 갈까? 네이버 가자. 나쁘지 않지? 하이닉스보단 조금 이제 작은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월급이 작은 회사. 성균관대는 뭐 하고 있냐? 구주이베를 넣었어요. 한태수가 여기 와있죠. 구주이베를 넣었어.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내가 여기 나오면 받는 월급이 뭐 월급 1억, 네이버 1000만원, 구주이베 100만원 이렇게 가자고.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학원 내려치기가 심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에이씨 기분이다 500으로 가자. 이렇게 내가 지금 함수들을 만들었어. 이게 지금 함수가 총 3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졸업한 대학교와 가는 직장을 각각 대응시키는 함수 G라고 할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 직장과 거기서 받는 평균 월급을 가지고 H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보죠. 이렇게 여러 개의 정의역과 치역이 생긴 거야. F라고 하는 함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 G에서는 Y가 정의역이고 Z가 치역, 마지막으로 H는 이 Z가 정의역이고 A라는 집합이 있는 원소들이 치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내가 여기서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야, 나 100점 맞았다. 그러면 나 서울대 간다. 그러면 나 하이닉스 간다. 그러면 1억 맞는다. 이렇게 차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번거로우니 어떻게 하자? 내가 지금부터 야, 100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이 정의역을 F라는 함수에다가 입력을 했다. 입력을 했더니 그 결과가 간 것은 뭐가 나옴? 정신 차려!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잘 수가 있어? 뭐 감기약 먹었어요? 뭐라고? 그냥 이사요? 이상하다고요? 이거 설명 듣고 그러면은 뭐 집에 갈지 안 갈지 고민해. 몸 안 좋으면. 100점 맞으면 어디 간대? 그럼 이게 F라는 함수에 100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 이 결과가 뭐다? 서울대야, 그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서울대를 가지고 G라는 함수에 집어넣을 건데 그걸 이렇게 쓰는 거임. 100점 맞아서 나온 결과인 서울대죠. 이 밑줄실 부분이 서울대인데 그 결과를, 이거를 GX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면 나오는 결과는 무엇이다? 갈 수 있는 직장이 하이닉스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만큼이 하이닉스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가 뭘 하겠다? 나온 결과를 H함수에 이렇게 집어넣겠다. 차례차례 해석해야 돼. F100이라고 하는 친구는 서울대였고 서울대를 G에 집어넣었어. 그럼 그것이 바로 하이닉스. 이만큼이 하이닉스. 나온 결과를 H에 또 집어넣었어. H함수에 하이닉스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건너서 내가 받는 월급, 그렇지 월급이지, 1억 원이 나옵니다. 이런 1년의 과정을 한 번에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뭐야? 합성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함수에 넣어서 나온 결과를 두 번째 함수에 넣어서 또 나온 결과를 세 번째에 또 넣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합성을 했다를 해당 방법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이게 보기 안 좋아요. 그죠? 깔끔하게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가 된 거지. 이게 합성함수라는 친구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합성함수 기호 있죠? 도트 점 찍는 거. 얘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라? 이 뒤쪽부터 연산하는 게 맞아. 얘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F에 집어넣겠다부터 하는 게 맞아. 이게 그래프 보고 표를 보고 얘가 누군지 만들어내고 나온 결과를 GX에 또 넣고 나온 결과를 HX에 또 넣고 이렇게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 이유는 그렇죠. 요 놈이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제일 기본적인 정의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하더라. 그냥 이거예요. 합성함수. 뭐 별거 없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자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합성함수에 배우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할게요. 얘 둘을 가지고 가장 먼저 뭐부터 배워? 이런 거부터 배워.
정의역에 숫자 적당히 집어넣어서 합성함수의 결과부터 찾기.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당연히 오른쪽부터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G10부터 먼저 계산을 하겠다. 그럼 얘가 나오는 결과가 얼마야? 20이 나올 건데요. 그죠? 20이라는 결과를 다시 한번 F에다가 집어넣겠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개념은 마스터했다 이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게 이거 합성함수에서요 내가 계산을 하긴 할 건데 이렇게 합성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해 보는 거지. 그래서 F10을 먼저 계산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10에 제곱하면 100 나오니까 그죠? 그 결과를 G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확인을 해봤더니 앞서 F.G와 G.F의 결과는 어때? 다를 수가 있구나. 합성 순서가 바뀌면 그 결과 역시 혹은 과정과 결과 역시 모두 바뀔 수가 있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이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배우냐? 합성함수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숫자를 넣고 합성하는 게 아니라 식 전체를 가지고 합성을 해보십시오. 이런 게 나오는 거. 미리 합성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했던 거, 위에서 했던 거는 한 차례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두 번째 함수에 집어넣어서 합성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식 전체를 그냥 집어넣으래. gx를 통째로 집어넣으세요가 돼.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거야? gx 자리에 바로 왼쪽 보시고 요 놈을 구하려는 거구나. 즉 합성이 된 식을 미리 만들어 달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f하고 x 자리 대신 ex를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지 않겠냐가 되는 거. 됐죠? 이걸 미리 우리가 계산해 놓으면 뭐가 좋아? 1번 같은 거 풀 때 다음을 계산하시오라는 거 할 때 내가 f.g를 미리 함수식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번 계산할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미리 구해놓은 식에 10 넣으면 돼요가 되는 거야. 바로 400이 튀어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더라. 거꾸로 이제 g.f x도 한번 찾아볼까요? 헷갈리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fx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만들 때 한결 더 이해가 쉽습니다. x자리에 x제곱 집어넣고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남는 건 2x제곱밖에 없는 식이 달라요. 그죠? 지금부터 g.f의 10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아까처럼 두 번에 걸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10 넣으면 돼요. 10 넣으면 깔끔하게 200이 나온다. 확인 가능하죠? 자, 이런 느낌으로 합성함수의 식을 만들어 보세요까지 하면 끝난 거야. 225페이지는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합성함수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보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거꾸로 이제 연산을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 버리면 그것은 역함수라는 놈이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는 이런 거야. 야, 나 서울대 나왔다 라고. 나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몇 점을 받았던 거임? 100점을 받았던 거임이 되는 거야. 그지? 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내가 보통 함수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어. 보통은 어떻게 물어봐? 야, 나 80점 나왔다? 그러면 너 성대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으면 그 결과가 뭔지로 흘러간다고 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야, 너 나 어디가? 하고 물어보면 성대야. 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야, 나 성대 나왔다? 그럼 나 몇 점 나왔게? 하고 앞뒤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 뭘 대입했어요? 를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같이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표에서는 너 80점이네 를 바로 알 수 있어. 그치? 하지만 잘 생각해 봤더니 (2x 더하기 3) 101
3x제곱, 3x 빼기 1. 막 이렇게 던져놓고, 야, 지금부터 내가 이 fx라고 할게. 여기다가 1 대입했어요. 결과 모임 하면은 얼마나 편하냐, 그지? 1 넣어서 그냥 결과 구하면 y야. 근데 거꾸로, 야, 내가 뭔가를 대입했는데 결과가 1이 나왔대. 거꾸로 줘버리면? 이 자식이 누군지 구하는 과정이 너무도 길고 복잡하죠. 3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야, 정역과 치역의 연산 순서가 지금 얘처럼 뒤집히는 특이한 케이스가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뭘 미리 만들어 놓자? 역함수라는 개념을 미리 만들어 놓자라고 한 거야. 정역과 치역, 입력과 결과가 뒤집혔을 때, 즉 x와 y가 뒤집혔을 때 우리는 그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하고 이제 쓸 때는요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제곱을 예쁘게 써주시면 됩니다. gx는 대학교를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회사를 고르는 함수였죠. 그런 gx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hx 역함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역함수입니다. 그냥 앞뒤 바뀌었음 하시면 돼요. 더 간단하게요. x, y가 바뀌어서 나오는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런 놈들은 정의역과 치역이 뒤집힌 거야. 우리가 f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 자리, 이 자리에는 점수를 집어넣을 수 있었지. 90점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f의 역함수야 라고 하면 원래 여기에 나왔던 이 결과, 다시 말해서 대학교죠. 여기에는 원래 결과였던 y좌표, 다시 말해서 대학교. 얘네를 넣을 수 있는 거고 이 결과로서는 원래 정의역이었던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앞뒤가 뒤집힌다고.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를 만들어 보실 때에도 지금 같은 특이한 이제 구성이죠. x, y가 뒤집힘, 앞뒤가 바뀜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긴 놈의 역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하면 돼? 역함수 만들려고 그러면 결과와 입력값의 위치를 바꾸면 돼. 다시 말하면 x였던 자리에 y 넣고 y였던 자리에 x 넣으면 됨입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냅두진 않고 이 식이 y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모양을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 얘네가 역함수가 됩니다.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얘가 지나가는 좌표 아무거나 내가 얘기해 볼게. 1,3이랑 2,6 지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이 친구의 역함수는 뭘 지나가냐, 어떤 좌표를 지나가냐 라고 물어봤을 때 x, y가 뒤집힌 좌표를 지나가요. 1, 3의 반대 3, 1. 2, 6의 반대 6, 2를 지나갈 거야. 실제로 집어넣어봐. 대입하니까는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역함수는요, x, y의 위치가 바뀌었다. 따라서 지나가는 좌표들도 모두 x, y가 이렇게 뒤집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념 자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일찍이 이 친구를 배우지 않았던 이유는 정의역과 치역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존에 이미 배운 상태로 여기까지 넘어섰어야 돼.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얘 역함수 뭐예요? 라고 물어봐. 이 친구 역함수 뭐예요? 그러면 역함수 만들어 볼게. 봐봐. 간단하다 그랬어. 앞뒤 바꾸면 역함수. 즉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으면 돼. 그냥 이게 역함수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놈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 y 제곱이 x가 되므로 y는 루트 x입니다. 가능하죠? 근데 y는요 제곱해서 x가 될 거니까 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가 돼. 그렇지? 두 가지로 쪼개져 함수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지나가는 점 중에 두 개만 뽑아볼게요. 1,1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1,1을 지나가요. 맞죠? 그럼 이 자식 내가 뒤집어 놓은 역함수, 요 놈은 얘네 뒤집어 놓은 좌표를 지나갈 거 아니야. 1,1은 뒤집어도 1,1이고 마 1,1은 뒤집으면 1,-1을 지나가는 건데 각각 지나갑니다. 맞아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왜? 역함수에서 하나의 정의역이 두 개의 치역과 대응된 거예요. 1이라고 하는 정의역이 역함수에서
두 번 대응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내가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지. 즉, 어거지로 만들어 봤더니 이놈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역함수가 아니야.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는 놈도 존재했던 거야. 이런 놈은 역함수를 만들었을 때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이 참. 이유가 뭐였다고? 요놈과 요놈의 차이가 뭐야? 얘는 역함수를 만들 수 있고 얘는 만들 수 없었어. 그 이유가 뭐다? 이 자식은 1대1 대응이었다 이거예요. 이 자식은 1대1 대응이 아니었던 거예요. 즉 1이라는 y좌표가 바람을 폈다. 그치? 서로 다른 x 두 놈과 바람을 폈어요. 되는데? 안 돼. 이러면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다. 만들었을 때 대응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역함수는 지금 여기 왼쪽 그림으로 들어가 됩니다. 역함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그래프가, 함수가 완벽하게 1대1 대응을 이룰 때만 만들 수가 있다요. 개념 자체는 뭐 없는데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기억하세요. 계속 나옵니다.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이놈은 굉장히 많이 나와. 역함수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만들면 돼. 자, 그러면 보세요잉. 실제로 제가 아까 1대1 대응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까지를 했냐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서 내가 딱 잘라. 0에서 자르는 거야. 그리고 이거 다 지워버렸어. 이렇게 잘라. 정의역을 다음과 같이 제한시킨 상태. 0,0에서 오른쪽만 남겨놓은 상태. 그러면 얘가 2차 함수긴 하지만 정의역을 제하는 순간부터 1대1 대응 아닙니까? 가 되는 거야. 맞아?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1대1 대응이 맞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가지고 내가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얘는 있다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순간부터 만들 수가 있다고. 한번 확인해 볼까? 얘요. 역함수 만들어 볼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x는 y제곱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눴었죠. y는 루트 x거나 마이너스 루트 x요. 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여기서는 역함수 만들기 전에는 x가 0 이상의 양수였어. 그러면 역함수인 요놈에서는 x가 뭐로 바뀌었겠어요? y로 바뀌었겠죠. 범위도 x가 0 이상이다가 아니라 요놈이 y는 0 이상이다라는 범위로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x, y가 싸그리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건 이 둘 중에 누가 되는 거야? 아래쪽은 적어도 y가 될 수 없다가 확정된 거야. 음수가 뜰 수 없다며. 그지? 그래서요, 쭉 하고 지워집니다. 루트 x만 남아요. 자, 이렇게 생긴 역함수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부터 우리가 요놈 아까처럼 한번 확인을 해봐. x자리에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은 넣을 수 있어 없어? 못 넣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여기서 2차 함수에서도 y는 0 이상만 나왔거든요. 애초에 얘도 여기도 이제 x, y가 모두 0 이상이라서 범위가 이렇게 떠요. 그리고 겹치는 게 있나 없나 확인해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다 이거야.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루트 2 나오고 3 넣으면 루트 3 나오고 4 넣으면 루트 4가 나오고 이거 쭉 갈 건데 중복되는 치역이 존재하지 않아? 없다. 중복되는 치역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확실히 1대1 대응 상태로 역함수로 뒤집었더니 에러가 생기지 않더라.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의 성립 조건은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역함수를 만들 수 있어 없어? 1대1 대응 말고 1대1 함수는 역함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이름만 봐선 될 것 같지 않아요? 1대1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다들 결혼을 했는데 한태손 결혼 못하고 혼자 남아있는 거. 1대1이 아니야? 1대1 맞아? 이거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1대1 함수가. 맞아, 아니야? 이지민.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뭐만 신경 쓰라 그랬어? 바람 폈나 안 폈나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 바람 폈어 지금 얘네? 아니요, 잘 살고 있어요. 얘는 바람 핀 게 아니라 뭐야, 그냥 한태수처럼 결혼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그치? 불쌍한 하원왕사 해가지고 시간도 없고 친구도 없고 결혼 못해. 1대1 함수입니다. 그죠? 역함수로 뒤집었다 쳐. 이렇게 x가 정의역, y가 치역인 게 함수 f였다면, 이렇게 y가 정의역, x가 치역으로 나오는 게 f의 역함수라고 했죠. 거꾸로 가는 게. 잘 생각해보면 이제 정의역이 4개가 된 거야. 그리고 치역이 3개가 돼버린 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면 이 4번째 한태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응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는데? 가 돼버린 거예요. 정의역은 존재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치역이 없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함수라고 볼 수 없다가 맞아. 애초에 함수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정의역에 대응될 만한 건덕지가 없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1대1 함수 가지고는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다예요. 어떻게 해야만 만들 수 있다? 역함수를 만들 때 이 결혼하지 못한 불쌍한 한태수가 사라져야 돼. 이렇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어. 불쌍해. 하지만 한태수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한 1대1 대응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역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1대1 대응만 가능합니다. 역함수 만들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개념은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몇 개 응용을 좀 해야 됩니다. 응? 응용이라고 해봐야 뭐 없어. 그냥 말장난 몇 개 나와. 봐봐. 이런 거 막 나와. F 도트 F 리버 S 말이 꼬이네. F 도트 F 역함수에 F의 역함수에 F를 다 합성해서 계산해 보시오 라는 게 나왔어. 이게 뭐예요? 복잡해 보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차례대로 가도 돼. 90 집어넣고 나오는 게 뭐야? 고려대 아니냐? 고려대를 역함수에 또 집어넣으면 다시 뭐가 나와? 90이 나오는 거임. 이걸 F에 또 집어넣으면 다시 또 고려대가 나오는 거고, 이걸 F 역함수 또 집어넣으면 또 90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계산 취소하고 했던 거 또 취소하고, 이게 반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함수, F의 역함수와 F가 합성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야, 이거 뭐로 계산하냐? 하고 지워버리면 되는 거임. 어차피 줬다 뺏는 계산밖에 더 있어. 했던 거 취소하는 건데. 그래서요, 이런 것들 다 역함수와 만났을 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는 건 얘만 남아서 답은 고려대야 얘기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성 함수를 역으로 뒤집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저 왼쪽 그림에서 제가 합성 함수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관공성 이거 뭐가 나오냐? 결과로 나 90점이니까 1000만원 받을게 하고 바로 연동되는 거지. 90이 정의역, 1000만원이 치역이야. 맞지? 이렇게 튀어나왔다잉.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뒤집고 싶은 거야.
H.G.F라고 하는 이 함수들의 연산, 합성된 연산 자체를 뭐로 뒤집고 싶은 거야? 역함수로 뒤집고 싶은 거야. 즉, 야, 나 1,000,000원 벌었다. 몇 점 받았게? 얘를 알고 싶은 거죠. 요 놈이 주어진 상태에서. 맞지? 얘가 누구야? 한 번에 X 집합에서 A로 가는 게 누구야? H.G.F. 여기 써놓은 요 놈입니다. 이 친구의 역함수는 A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될 겁니다. 얘가 정의역, 얘가 치역입니다. 근데 연산 순서 조심해야 돼요. 누굴 제일 먼저 연산을 한다? 턴에서 네이버로 가는 거. 누구 먼저? H의 역함수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고려대 나왔구나. G 역함수를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화살표 순 따라가는 거 맞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F의 역함수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됐어? 그러면 내가 이거의 역함수를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들만 붙이고 땡이 아니라 뭐도 해야 돼? 지금 보니까 앞뒤 연산 순서도 바꿔야 돼. 요 놈이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역함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내가 야, 나 1,000,000원 벌었다 하면은 너 90점 받았구나. 거꾸로 갈 수 있는 거죠. 요약하면 이거지. 합성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합성 함수를 가지고 통째로 역함수로 뒤집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역함수가 싹 다 분배가 되면서 앞뒤 연산 순서도 뒤집힘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함수와 합성함수가 만났을 때. 그래서 지금 배웠던 이 두 가지를 섞어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간지러워. 여기다가 100점 넣어야지. 이렇게. 이 둘이 섞인 거야. 가만히 보다가 선생님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합성 함수를 가지고 통째로 역으로 뒤집었다고 하지 않니? 그러면은 이 해당 역함수가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앞뒤가 뒤집힘이라고 했죠. G의 역함수로 뒤집었다가 한 번 더 뒤집으면 그냥 G로 돌아오겠고, F의 역함수가 붙었으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니가 됩니다. 맞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G랑 G의 역함수가 만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얘는 그냥 없는 계산이랑 똑같은데? 그죠? 그럼 남는 게 F랑 F의 역함수가 남는데 이 둘도 만나면 뭐가 돼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내가 입력한 값이 아무런 변화 없이 튀어나오는 하나의 항등함수네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요렇게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섞여 나온다고. 두세 개씩.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유형을 연습해보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이번 단원 개념도 연습 문제도 마무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기본 유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얘부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성능관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부터 풀면 섞은 게 먼저 나와. 쉽지가 않지. 물론 이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다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연습 기본 문제 있죠? 그것들을 먼저 이제 하나씩 풀어보는 게 맞아.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냐? 이제 하나 얘기하면 끝나. 역함수. 이 마지막 하나 얘기하면 끝나. 여기까지 물어볼 거 있어? 없지? 없으면 자, 어딜 피냐? 243쪽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이 합성함수와 역함수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고요. 그리고 243쪽에 있는
그래프 얘기하면 끝남. 근데 그래프 얘기가 어렵진 않아가지고 뭐 5분이면 끝납니다. 자, 팁을 먼저 드리죠.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 왼쪽 그림에서 그냥 이어 설명을 할게. 이런 문제가 나와. F 역함수에 K를 넣었더니 80이라고 합니다. K는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 옆에 그림에서 그냥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보다가 선생님 저를 바보로 보십니까? 이게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성균관 대학교를 K값으로 입력하면 되겠군요. 하면 맞지? 근데 이렇게 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의 대응관계를 좌우로 비교해가면서 왼쪽으로 비교해가면서 하나씩 계산을 다 해야 돼. 그렇게 안 되는 놈이 있다 치자. 예를 들면 여기 어딘가에 내가 fx는 하고 만들어 볼게. fx는 3분의 x-4라고 해보자. fx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에 f하고 이제 역함수 k가 2입니다. 하고 던져줬어. 2는 좀 싫은데 1로 갈까? 1입니다. 이래놓고 k 구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지금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아니요,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려지기 힘들어요. 뭐 이거 그래프로 그래서 풀 수도 있고 방법이야 많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얘를 가지고 야 선생님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y가 얼마고요, 2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3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4 집어넣으면 얼마고요, 여기 막 계산 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고 좌우 비교할 거 아니잖아 평상시에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는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를 여기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K 넣고 1이에요 하고 이제 푸는 방법도 있어. 근데 오래 걸리고 복잡함, 노잼, 지루하고 현학적임, 잠이 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뭐야? 이거 니네 둘은 들었지 않냐? 관호는 내가 처음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항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이거 있잖아요. 더하기 3. 넘기면 뭐예요? 빼기 3이 됩니다. 맞죠? 이게 이항을 했다라는 개념이 원래 어떻게 나왔어? 양변에 좌변과 우변에 빼기 3을 해줬어요. 여기서 시작을 한 거거든? 초딩 때는 이렇게 배워. 중1 때는 이렇게 배워. 근데 이놈을 넘겼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항을 했다라고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게 넘어가면서 좌변 우변 넘어가면서 원래의 연산이랑 정반대인 역연산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더하기 3의 정반대는 빼기 3이겠지. 당연히. 자, 2x는 5야. 2를 넘겼다. 즉 2를 이항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곱하기 2를 넘긴 거니까 나누기 2가 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연산. 이항을 하면 뭐가 돼? 그 연산에 역연산이 된다고. 역이 된다고. 그렇게 치면 f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함수도 하나의 뭐야? 연산이야.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따라서 바뀌는 하나의 연산이라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f라고 하는 친구만 가지고 내가 넘겼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나는. f의 역함수를 넘겼어요. 그러면은 f의 역함수가 넘어가면서 한 번 더 뭐가 돼요? 역연산이 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f1이 된다고. 그래서 f1은 k입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를 다 구하고 푸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역함수 문제, 한 100문제 중에 한 95문제쯤은 이거를 구하지 않고, 얘를 풀라고 했을 때 역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이거 대충 넘겨서 요놈은 어디 갔어? f1은 ko만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답이야. k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맞지? 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게 되겠다. 위에 것도 봐봐. 똑같이 우리가 봐봐. f하고 역함수 k는 80점입니다 라고 내가 적어놨죠? 그냥 요놈 가지고 넘겨버리면 돼 라고 표현할 거. 앞으로 내가 k는 하고 f 82호가 돼. k가 누구야? 성균관 대요. 이렇게 그냥 바로 우리가 원래 함수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나? 안 나? 그래? 난 너네가 다 기억하고 있을 줄 알고 저 사람 했던 얘기 또 하네. 아 지겨워 이럴 줄 알고 지금 얘기하는 너네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좋은 팁이니까 알고 있어. 대부분의 역함수들은 안 구하고 풀 거야. 그냥 문제에서 만약에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땐 구해야 돼. 근데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이런 표현 나왔다? 대부분 넘겨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이 함수 마지막 설명입니다. 그래프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냥 쉬워서 납득만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함수 y는 fx에 y는 fx에 역함수를 그리세요. 이 친구의 역함수를 그리세요. 라는 주문이 나오면 xy 자리 바꾸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적당히 이제 우리가 두 배에서 식을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얘가 얘의 역함수야. 라고. 아까 요 놈 배웠죠. xy 바꾸면 된다고. 책에선 이렇게 안 나와있다. 책에는 xy의 위치를 바꾸기 전에 이렇게 식 정리를 먼저 하라고 나와 있어. 즉 책에는 여기다가 두 배를 먼저 하고 2를 넘겨서 xy 위치를 바꾸세요라고 적혀 있어. 근데 상관없지 사실. 정리 먼저 하고 바꾼 다음에 정리를 하든 상관은 없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건 건너뛰고 이렇게 역함수를 가지고 내가 쫙 직접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할 건데 x가 y로 변했고 y가 x로 변하는 요 과정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더라는 거야. y는 x라고 하는 직선 대칭이랑 똑같더라. 해당 직선은 굉장히 특이한 직선이었다. 여기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어떤 그래프, 어떤 점, 어떤 도형이든 xy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뭐랑 똑같아?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이랑 어때? 똑같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려. 2x 빼기 1을 그려. 뭐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가나 보지. 그 다음에 기울기 아마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y는 2분의 1x 빼기 1. 그려. 그리고 역함수를 만들지 않고 그냥 내가 요놈 여기에 대칭시키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날 거고 아마 여기 보세요. 0, 마이너스 1 지나가죠. 그지? 이 정도 할 거 아니냐. 대칭시키면 요 점이야. 정확히 둘이. 그려버리면 오케이 다 그렸으면 끝나는 거지.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야. 실제로 얘 2x 플러스 2 여러분들이 1차 함수로 그려보시면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즉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이제 y는 x의 대칭이 된다. 이 대칭성을 사용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거죠. 243페이지에 있는 그림만 보세요. 이 그림 두 개 있는데 싹 다 y는 x 대칭시켜놨죠. 대칭성을 사용해서 뭐 도형을 넓이를 구하시오가 나올 수도 있고 좌표를 구하시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대칭성 가지고 있다는 거 꼭 한번 써먹어 보시는 게 좋겠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건 569번의 확인 체크 문제만 눈으로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함수 fx가 있는데요.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식에 역함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f의 역함수가 블라블라블라 있을 거야. 아직 안 만들어 봤으니까 몰라. 이 둘의 뭘 구해라? 교점을 찾아보십시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뇌를 비우고 풀면 이거 역함수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거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x랑 y랑 자리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3y 더하기 8 해서 막 역함수 만들고 그러면은 뭐 y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8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야 이거를 만들어서 교점을 또 얘랑 찾아야 돼. 연립해야 돼. 아 귀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얘를 구하지 않고 안 구하고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이 자식은 1차 함수 yx에 대칭을 시켰을 때 역함수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배웠잖아. 어차피 이놈들의 교점은 대칭축에서 나와요. 맞죠? 근데 굳이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만든 다음에 둘을 연립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연립해? 얘만 나면 돼. 얘만. 이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야. 대칭축이랑. 그래서 여기 569번처럼 역함수와의 교점 물어보는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누구랑 연립해? 대칭축인 y는 x. 얘랑 연립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이렇게 x가 금방 나와버려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2, 얼마야? 2,2죠? 그치. 여기 넣으면 2,2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역함수와의 교점 찾기. 싹 다 모임. 대칭축과 연립하시오예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역함수 문제 중에서 뭐 나온다면 이 돈밖에 더 있냐. 함수 단원 끝! 나머지는 뭐 연습 문제 이제 풀어보는 거 남았는데 이거 연습 문제가 이제 뭐 남았냐면 여기 247쪽 보셈.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개 남았죠? 이거 각 잡고 나가면은 1시간 정도에 둘 다 끝나긴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유리함수를 지금 못 나갈 수도 있는 이유가 248쪽 표 보실래요? 사칙연산 배우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곱셈, 덧셈, 나눗셈, 뺄셈 다시 배웁니다. 분수식 가지고. 인수분해도 하고 약분도 하고 통분도 하고 다시 배우거든요. 이게 문제가 개 뒤러워 진짜. 계산이 아주 그냥 여기 249쪽 봐봐. 야 249쪽 가지고 통분하는 거 보이냐? 맨 밑에? 와 이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함수를 못 할 수도 있어 어쩌면. 따라서 뭐 오늘 할 수 있으면 지금 나가는 거고 못하면은 한 30분 분량 뒤로 빼놓고 유리식, 무리식까지만 할 수도 있어. 함수 안 하고. 이따가 보고 한번 판단하자고. 자, 어쨌건 이 책이 거의 한 85% 끝났다. 90%까지 끝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진짜 거의 끝나가네요, 이 책도.